네, 5단 연습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사각형 크로스 섹션을 가지는 바가 다음과 같이 이제 하중이 작용한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바의 위쪽과 아래쪽에 이제 최대 수직 변형률에 대해서 한번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노멀 스트레인 같은 경우는 가파 y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겠고, 그 사각형 단면의 경우는 중립축이 다음과 같이 발생을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y만큼 떨어진 거리를 측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가 되는 점은 이제 이 y가 높이가 이제 h라고 하면은 이제 2분의 h가 되는 점이기 때문에 가파는 뭐 로분의 1,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는 2분의 h라고 해서 이제 이 로분의 h 요 값이 되는 점이 최대 노멀 스트레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값이 주어진 걸 보면은 가운데 지점에서 최대 이제 2.5만큼의 변형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고, 즉 이 부분이 이제 2.5mm, 그리고 뭐 노멀 스트레인도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공률을 생각을 해서 어떤 특정 지점에서 이제 같은 공률 반경을 가지고, 로우라는 공률 반경을 가지고 바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각을 세타로 볼 거고, 여기도 이제 세타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델타만큼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 전체는 로가 될 거고, 여기 델타가 되겠죠. 여기 길이는 이제 2분의 L 만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델타 값 같은 경우는 여기 값이 이제 로우 코사인 세타가 될 테니까 로우 빼기 로우 코사인 세타, 즉 로우 1 빼기 코사인 세타 그 값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세타가 거의 적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세타가 될 텐데, 사인 세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면은 5분의 2L 값이 돼서 세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2 5분의 L 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제 델타 값 같은 경우는 로 1 빼기 코사인 2 로우분의 L 이 값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요거를 푼다 라고 하면은 로우라고 하는 값은 153.125m 정도 될 거고, 이거로부터 앞에서 구했던 필론값 여기다가 이 값을 대입을 해준다 그러면은 h 같은 경우 140mm, 그래서 요 값을 구해주게 되면은 이러한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이번 같은 경우는 노멀 스트레인이 주어지고 최대 변형값도 주어진 경우 길이 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 로우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입실론과 이렇게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최대가 되는 경우 이걸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게 116.667m 정도 될 거고, 이 값과 최대 변형 델타 맥스 그리고 두 값을 수식에 이렇게 넣는다 그러면은 최대 L 같은 경우는 2m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이제 핵심은 이렇게 이제 수식을 구해보는 부분이 될 거고, 요것과 같이 어떤 부분에서 이러한 이제 반경을 사용해서 계산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이 될 겁니다. 네, 다음 문제는 다음과 같이 이제 사각형 단면을 가진 경우 높이가 240mm, 폭이 140mm, 길이가 이제 4m가 되는 이러한 단순 지지보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여기 Q가 작용을 할 거고, Q 같은 경우는 5.8kN/m. 네, 요 분포 하중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체 이제 하중을 계산해 보면은 이제 23.2kN 여기 작용을 할 거고, 각각 여기 부분에 RA와 RB로 작용을 할 겁니다. RA, RB 같은 경우는 동일한 값이 될 거고, 요거는 11.6kN 여기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뭐 전단력 분포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만큼 작용을 할 거고, 이렇게 작용을 해서 가운데 지점, 요 지점에서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전단력 선도. 그래서 이걸 뭐 모멘트 선도로 본다라고 하면은, 모멘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지점에서 이렇게 최대가 될 거고, 이렇게 최소가 되는 정도로 해서 여기 넓이만큼이 될 텐데, 넓이를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돼서 최대 모멘트는 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최대 맥시멈 밴딩 스트레스, 요거를 구하고자 하는 거다 보니까 최대 밴딩 스트레스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작용하는 모멘트 곱하기 y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멘트 같은 게 여기서 작용하는 요 가운데 지점 요 값이 될 거라서 여기가 11.6kNm가 될 거고, y 같은 경우는 이제 중립축에서 최대다 보니까 이제 가장 끝 위치, 즉 2분의 h 될 거라서 h가 이제 240mm죠. 그래서 이거의 절반이 되는 0.12m. 그리고 i 같은 경우는 사각형이다 보니까 BH, 그래서 12분의 BH 3승, 요 값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느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로부터 이제 시그마 x를 계산해 주게 된다 라고 하면은 이러한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의 핵심은 뭐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 수식을 바탕으로 계산을 한다 라는 부분이 될 거고, 면적, 단면적의 2차 모멘트 같은 경우는 뭐 여러 형상에 대해서 뭐 나오게 될 텐데, 어펜디스를 참고를 해도 되고, 뭐 사각형 같은 경우는 뭐 쉽게 외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서 계산하면 되겠고, 모멘트 같은 경우는 뭐 전단력과 모멘트 선도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 실제 이제 계산을 통해서 값을 구해도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B번 문제입니다. B번 같은 경우는 A처럼 반복을 하는 케이스가 되겠는데, 하중 형상이 다음과 같이 생긴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나눠서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2분의 Q만큼 전체적으로 작용하고, 또 2분의 최대 이제 2분의 Q만큼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부분으로 작용한다 라고 가정을 할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RA, RB를 계산할 거고, 이거로부터 이제 모멘트를 계산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RA, RB 구하는 거는 뭐 모멘트 평형을 사용을 해서, 만약에 이제 B 지점에서 모멘트 전체를 더한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0이 되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RA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멘트를 구하게 될 텐데, 모멘트 같은 경우는 이제 RA라는 수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되겠는데, 최대 모멘트, 즉 Mmax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게 0인 점, 즉 X가 전단력이 0이 되는 X 지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위에 수식을 바탕으로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Mmax 이거를 구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 이거는 이제 계산을 통해서 이런 것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작용하는 뭐 시그마 맥스 같은 경우는 앞서서 썼던 요거와 동일하고, I 같은 경우는 12분의 BH 3승, Y 같은 경우는 이제 2분의 H. 그래서 Mmax 같은 경우는 위에서 계산됐던 부분을 사용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번 같은 경우도 뭐 A번과 마찬가지로 뭐 쓰이는 수식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수식이 사용이 될 거고, 여기서 가장 크게 이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Mmax, 이 값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래서 전단력이 0이 되는 점에, 즉 전단력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전단력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렇게 최대가 되는 점, 이 지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지점을 전단력이 0이 된다라고 보고 이걸 계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앞에 문제와 동일합니다. 앞에 문제 같이 삼각형 형식의 분포가 작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작용하는 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Q0 값을 뭐 구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대 노멀 스트레스를 120MPa로 제한하고, 그래서 뭐 푸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이걸 RA, RB라고 보고 각각을 이제 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모멘트 평형을 사용을 해서 이게 0이 될 거고, 이제 RA 같은 경우는 이제 L로 표현해주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로부터 이제 전단력이 0이 되는 점을 찾기 위해서 전단력을 계산해 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될 거고, 이거로부터 값은 이렇게 전단력이 0이 되는 지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부터 모멘트 Mmax를 구하게 되면, Mmax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될 거고, 이 값을 앞서 구한 Xmax 값을 이제 곱해주게 되면은 이거로부터 이제 Mmax를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허용 스트레스가 주어졌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Mmax 곱하기 Y,
I 부분이 될 거고, I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제 렉탱귤러 크로스 섹션 200, 300 이렇게 되는 경우다 보니까 이거로부터 12분의 BH 3승 B 200 요 값을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고, Y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각형 단면 같은 경우는 요 절반 값이 되기 때문에 2분의 H 값 MX 값은 요 아래에서 구했던 요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르는 값은 여기서 이제 보면은 Q0 값을 모르기 때문에 뭐 RA 값도 요것과 같이 이렇게 나올 거고, Xmax, 그래서 요 두 수식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그래서 이 Mmax 대신에 값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거가 120MPa이 되도록 최대 Q0 값을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바탕으로 이제 계산하면은 350.7kg/m 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선 5.5.4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형태로 다음과 같이 이제 분포 와중에 이렇게 작용한다 라고 했을 때 값을 구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앞선 부분과의 큰 차이는 뭐 예를 들면 앞선 거에서는 이제 Q0 값을 주어진 상태였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Q0 값이 최대 허용 노멀 스트레스 내에 이렇게 들어오도록 이 값을 거꾸로 이제 역추산해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 문제는 Q 값을 여기서 작용하는 요 Q 값을 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문제는 좀 잘렸는데, 최대 밴딩 스트레스 값이 11MPa, 시어 스트레스가 1.2MPa, 이걸 만족시키도록 값을 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의 핵심은 조금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두 가지 값 각각을 만족시키는 거를 우선적으로 구하고, 그 중에서 Q 값이 어떤 값이 더 만족스러운지 이 값을 찾아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단력과 시어를 구하기 위해서 전단력과 굽힌 모멘트 이 부분을 다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보면은 이렇게 RA, RB 이 값이 작용을 할 거고, 이거는 뭐 모멘트 평형, 그 다음에 수직 하중 평형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될 거고, 만약에 이제 모멘트 선도, 전단력 선도를 그린다 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값이 좀 그림이 잘못됐는데, 이렇게 최대가 되고 이렇게 내려오는 형상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포인트 지점 이 값들을 뭐 기입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각각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전단력과 모멘트를 구해주게 되면은 이 지점은 마이너스 3분의 5Q, 그래서 이 면적 이런 것들을 계산하게 되면 최대 지점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로부터 이제 뭐 여기는 이제 Q가 되고 있고, 그래서 작용하는 Vmax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이 지점에서 가장 맥스가 될 거고,
모멘트 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요 값이 이제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거를 구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쓸 수 있는 값인 요 Vmax와 Mmax를 구해주는 게 더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요 앞선 부분에서 밴딩 스트레스 허용치, 그 다음에 시어 스트레스 허용치, 요거로부터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멘트 얼로우블, 시어 스트레스 얼로우블, 시어 포스 얼로우블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게 되면은 이 같은 경우 1.2 메가파스칼이 작용을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작용하게 돼서 이제 최대 40kN 이게 작용을 할 거고, 이거 같은 경우도 11 메가파스칼인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고 40kN 이 값을 이렇게 Vmax, Mmax 요 값에 넣어줘서 이제 Q 값을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Q 값은 뭐 계산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두 값을 비교해 보면, 요것과 요걸 비교해 보면은 이 값이 더 크죠. 이제 둘 다 이제 만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더 작은 값인 요 값이 이제 최대값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복잡하게 돼 있는데 사실 매우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제 두 가지 값으로부터 각각의 조건들, 이런 조건들을 구할 수 있게 되겠고, 이 조건들로부터 어떤 게 더 만족을 하는지, 여기서는 이제 최소값이 되겠죠. 최소값을 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선 문제와 거의 유사한데 사실 조금 더 복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항상 좀 복잡하게 된 경우, 이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네모 형태로 된 보드를 여러 개 쌓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시어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이제 밴딩 스트레스 이 부분을 각각 구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서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이제 글루드 조인트, 여기서 이제 이 붙은 부분에서의 시어 스트레스가 다르고, 나무에서의 시어 스트레스, 이 부분에서 시어 스트레스가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어떤 조건일 때 문제가 되는지를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을 때 이 사각형 B와 같이 생겼다 라고 했을 때 하중이 여기 3분의 1 지점 작용을 하고, 이럴 때 값을 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기 작용하는 이제 P 값을 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보게 되면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경우, 그러니까 전단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중립축 부분이 가장 최대 전단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B번 같은 경우는 최대 전단이 이제 글루 조인트, 그리고 C번 같은 경우는 나무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각각 적용 부분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번 같은 경우는 시어를 작용할 때는 이 글루드 조인트에서 여기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는 같이 반복을 할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드 부분에서 시어 스트레스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에서 이제 Vmax 값을 뭐 구해주게 되면, 글루드 조인트에서는 없이 돼서
우드에서는 이렇게 작용하는 걸 볼 수 있고, 넷맥스를 계산해 보게 되면은 넷맥스 같은 경우는 우드에서 이게 그러니까 넷맥스 같은 경우는 I 같은 경우는 뭐 BC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BC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나누기 Y 같은 경우는 절반 값이죠. 그래서 절반 값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값을 가지고 이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값을 구할 때는 뭐 다음과 같이 이제 RA, RB 각각을 이제 구해주게 될 거고, 이거로부터 뭐 모멘트 선도 이런 것들을 각각 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로부터 이제 값을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각각을 보게 되면 이제 RA 같은 경우는 3분의 2P가 될 거고, RB는 3분의 1P. 여기 대해서 게다가 이 지점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그냥 뭐 더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참고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나무의 무게를 직접적으로 다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P만 작용하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Q라고 하는, 그래서 Q 같은 경우는 5.5kN 요 값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용하는 분포 하중이 전체적으로 작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전체적으로는 고루 분포하니까 QL 이러한 자체 무게 효과도 같이 포함을 해줘야 돼서, 그래프도 보게 되면은 원래 여기다가 위쪽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형상이 되겠죠. 여기서도 더 내려오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상. 그래서 이만큼이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게 이 같은 경우는 플러스 2분의 QL만큼 더 올라가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요 아래 부분 요 면적을 바탕으로 모멘트를 계산해 주면 되고, 요 아래 면적을 바탕으로 아래쪽에 모멘트를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V 값을 구할 때는, Vmax 구할 때는 여기서 보면 이제 요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거와 동일하다 라고 보고, 앞서 구했었던 Vmax 값, 지금 같은 경우는 접착면이 되겠죠. 그래서 접착면 부분을 가지고 Pmax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멘트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작용하는 게 이 지점, 즉 P가 작용하는 3분의 L 지점이기 때문에 요 파란 부분 혹은 분홍색 부분에 이제 모멘트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모멘트 같은 경우는 뭐 계산했을 때 요 각각 요게 동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로부터 이제 Pmax 값을 동일하게 이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값을 구해주게 되면 위에 거는 8.2kN, 아래쪽 거는 9.3kN.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래쪽 부분
말고 위쪽 부분, 이렇게 두 가지 값을 비교하는데 이게 더 크니까 이거보다 작은 값, 이 값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B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C 형태 이 부분이 되겠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중심축에서 타고 맥스가 작용을 하겠죠. 보면은 여기 위쪽 부분에 보면 여기서 글루 포인트 요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값은 두 가지를 다 비교를 해야 됩니다. 타우 맥스일 때랑 타우 Y가 25mm일 때, 25mm라는 거는 이 중립축으로부터 이렇게 25mm 올라가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글루 조인트 값이 많이 뭐 크다 라고 하면은 뭐 사실 이제 맥스인 부분에서 값이 작용을 할 텐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도 보면 이제 425, 1.2 상당히 크기가 많이 차이가 나죠. 거의 한 뭐 2배에서 3배 정도, 거의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값을 비교를 해야 될 거고, 뭐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이제 요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겠죠. 왜냐면 앞선 문제에서는 가운데 값만 구해도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도 여기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구했었던 뭐 Vmax 값 이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Pmax 값을 똑같이 구해줄 수가 있을 거고, 여기서의 이제 핵심은 요 가운데 값 될 때 이제 25mm 올라간 지점에서의 타우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다음과 같이 요 수식을 바탕으로 쓸 수가 있게 되겠는데, 여기서의 이 Q를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는가. Q는 보통 A, Y 프라임 해서 이 지점까지 거리 Y 바, 이 면적 A, 이걸 바탕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될 거고, Y 바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부터 이제 이 두 개의 곱으로 Q를 충분히 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 B 같은 경우는 뭐 두께니까 100mm, I 같은 경우는 이 전체 사각형에 대한 2차 모멘트니까 이것도 12분의 BH 3승,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100, H 같은 경우는 200의 3승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V 값과 타우 값, 요 값을 이제 타우를 접촉 조인트의 최대 시어로 넣어줬을 때 요 V 값, Vmax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제 P로 표현이 됐었죠. Pmax 값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요 값을 가지고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Pmax, 여기서는 값을 계산해 주면은 요 값이 나오게 될 거고, 자,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요 글루 조인트였고, 두 번째는 요 가운데점에서 값을 똑같이 계산해 주게 되면은 Pmax는 요 정도 값이 나오게 됩니다. 3번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그냥 밴딩 같은 경우는 뭐 동일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Pmax 값을 봤을 때 9.3km 이렇게 돼서 이제 가장 작은 값인 이 값을 사용하면 된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의 핵심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하는 부분이 되겠죠. 두 가지의 큰 차이, 글루 조인트 부분 이 부분과 중립축에서 거리가 떨어진 경우에 타우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 이 수식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재미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하중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옮겨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X 방향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경우, 그랬을 때 최대 하중, 휠 하중
W를 구해보아라 라고 하는 문제인데, 뭐 주어진 거는 밴딩 스트레스가 7.0 메가파스칼일 때, B번 같은 경우는 시어 스트레스가 0.75 메가파스칼일 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최대 모멘트 값과 이제 RA, RB 이 값들을 이제 구해주는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적용을 할 거고, 그랬을 때 이제 RA랑 RB 값을 뭐 열심히 구해주게 되면은 사실 이거는 어떤 X에 대한 함수가 되게 되겠습니다. RB 값도 X에 대한 함수, 이것처럼 이렇게 X에 대한 함수 값이 되게 되겠고, 이제 뭐 모멘트도 이제 구해주게 되면은 모멘트도 동일하게 이제 X에 대한 함수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요 mx 값이 최대가 되는 이제 x 값을 이제 구해주게 되면은 요게 값이 2분의 L 값이 될 때고, 요걸 바탕으로 RB는 동일하겠죠.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로부터 뭐 mx 값, 다시 이제 요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주어진 거는 밴딩 스트레스 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거로부터 요 값으로부터 이제 계산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I 값은 이 형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형상 같은 경우는 원형이죠. 그래서 원형 같은 경우는 4분의 파이 R 4승 혹은 64분의 파이 D 4승, 뭐 둘 중에 어떤 걸 써도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D 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D를 사용하면 되겠고, Y 값 같은 경우는 이제 원형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이제 최대 중립축으로부터 거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분의 D 값, 4분의 파이 D 4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으로부터 이제 mx 값을 구할 수 있고, 그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w 값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재밌는 문제긴 한데, 이 w가 만약에 이렇게 움직인다 라고 했을 때 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 될 텐데, 우선 첫 번째로는 다음과 같이 RA, RB 요거는 이제 X에 관한 이런 수식으로 만들어주고, 지금 같은 경우 밴딩 스트레스를 가지고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mx 값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mx 값을 이렇게 구했을 때 요 값이 최대가 될 때 x 값을 구해주게 되겠고, 요거를 이렇게 역수로 거꾸로 이제 값을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mx 값도 요 부분에 이렇게 x 대신에 들어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올 거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w 값, 요 값을 거꾸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시어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인데, 시어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어가 최대일 때 일단 찾아야겠죠. 최대일 때 찾으려면은 뭐 계산해보면 x가 0일 때, 즉 이 포인트에 w가 이렇게 와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작용하는 시어가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Vmax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용을 할 거고, 타우 max는 이렇게 돼서 Vmax 대신 요거 값 넣어주고, 면적 대신에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게 최대 0.75 메가파스칼 정도 버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뭐 Q 값은 주어져 있고 L도 주어져 있고, 즉 W 값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W 값을 구하면은 이 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이제 시어가 최대가 될 때가 언제인지 이 포인트를 잡는 건데, 여기는 X가 빵일 때 시어 포스가 최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시어 포스가 주어져 있고, 최대 시어 포스가 주어져 있고, 그럴 때 다음과 같이 이제 분포 하중이 작용할 때 D 제로 값을 구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림이 이렇게 돼 있다고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거랑 좀 다르게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요 문제랑 그냥 동일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신에 여기 D0, 여기가 이렇게 빵 뚫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열심히 계산을 해주면 되겠는데, 여기서 작용하는 이제 RA 값을 보여주면 되겠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용을 할 거고, 타우 맥스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이제 계속 수식을 썼었는데, 여기서는 뭐 A는 따로 뭐 주어진 게 없으니까 그냥 파이 D0 제곱 4승 4. 타워 맥스 값은 주어졌죠. 이제 75 메가파스칼. Vmax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작용하는 게 이제 요 부분 RA에서 여기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2분의 QL. 그래서 이거는 계산해 보면은 100kN. 그래서 이 값으로부터 이제 그냥 D0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해줬더니 0.048m, 48mm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형상이 이렇게 독특한 형태, IB 형태로 되어 있을 때 하중이 이렇게 작용한다 라고 했을 때 값을 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밴딩일 때, 두 번째로는 쉬어일 때 각각 구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도 뭐 동일하게 이제 RA, RB 각각을 이제 구해주면 되겠는데, RA, RB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Mmax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계산해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그마 같은 경우는 요거로부터 이제 y 같은 경우는 절반 값이죠. 2분의 h.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요 h 같은 경우 요 전체 요거를 이제 h로 봤을 때 전체 부분이 되겠죠. i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서, 혹은 이 전체 이렇게 깔끔하게 표현을 해보면은 가득 채웠을 때에서 요 부분 1번, 요 부분 2번 요 부분을 빼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로부터 이제 M 값 구해졌고, 시그마도 구해졌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이제 Q이기 때문에 사실 Q에 대해서는 요 부분이 나와 있죠. 이제 이 함수에 이렇게 Q가 들어갈 테니까 이 Q에 대해서 함수를 풀어주면 되겠고, Q 값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번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전단이 될 텐데, 최대 전단 같은 경우도 계산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서 이거로부터 Q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Vmax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값을 계산해 주게 되면은 RA와 동일하게 되겠고, 이거 같은 경우는 3분의 3 QL 없이 돼서 이 값을 나오는 QL 이걸로 값을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Qmax 값을 구해주게 되면 여기서는 이 값이 된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값으로부터 이제 앞서서 Q값 이제 두 가지 Q값이 나오게 될 텐데, 여기서는 보면은 최대 허용 Q를 구해보아라. 근데 첫 번째로 밴딩, 두 번째로 시어 둘 중에 고민을 해서 구해보아라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 둘 다 이제 만족을 시키려면 이게 값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요 Q를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